안녕하세요. 반도체 커뮤니티 주식부장 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시황을 좀 보면 이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둘 다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 라는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로 봤을 때, 시장 밸류로 봤을 때 항상 저는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바이오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2월을 기준으로, 시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3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6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보는데, 그럼 1월, 2월 달에는 한 2500포인트가 적정 밸류라고 보겠죠. 지금 현재 12월이니까 여기보다 지금 지수 위치가 2700, 한 30에서 50 뭐 이렇게 되니까 5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15% 정도 과열 포지션이 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5% 정도 버블 포지션이 껴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요 정도로 다시 이제 늘렸습니다. 현금을 운영을 할 때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키우거나 현금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것보다 버블이 시장에 입혀져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큰 폭의 버블이 입혀져 있지 않은데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운영하게 되면 계절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뭐 예상 외에 하락이 안 오고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이득을 본다 그래도 계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방이라든가 하방이라든가, 지금 버블이 15% 껴있다, 예를 들어 과열 포지션이 껴있다 그래갖고 여기서 버블이 30% 50%까지 확대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 50% 버블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현금을 30% 50%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항상 보면 현금 비중도 우리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변동성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목표는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아웃퍼폼 수익률이 쌓였다가 계속 뭐 장기적으로 소외가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장기적인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변동성의 대응을 너무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변동성의 대응도 적정 수준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 보고 있고, 지금 신용 비율이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비율이 지금 이제 30%를 넘어갔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한 32%에서 한 35% 정도 신용 비율이 쌓이게 되면 이거는 단기 투매가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탁금 비중이 지금 보면 한 60조가 깨졌고 신용은 지금 18조가 넘어갔거든요. 요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 포지션에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밸류 수준에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 놓고 대응 포지션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단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황은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좀 과열 정도의 과열의 버블이 이제 조금 입혀지는 그런 구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2020년도 12월 5일 이제 토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솔본 116% 수익 인증 해주신 이제 회원분이 계셔서 IT.com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버블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버블이 입혀질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특정 섹터의 버블이 입혀질 때도 있고, 주식만이 아니고 다른 자산에도 버블이 입혀질 때도 있고, 이 버블이라는 게 보통 보면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을 만들어줘요. 여기 이 버블이라는 거에 이제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걸 동참했던 사람들의 90% 이상은 결국은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버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뭘까요? 욕심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자, IT.com 버블 때 시점이 1999년이에요. 자, 2008년도 IMF가 온 다음에 IMF가
199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다가 이제 1년 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닷컴 버블이라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바이오 버블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버블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어떻게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고민을 해보면 돼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익 인증해주신 모든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30라이프님이 116%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12월 4일날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자, 진스님이 110%, 원칙가요님이 99%, 피오노님은 이제 100% 정도 됐는데, 뭐 매수 실수가 있으셔서 뭐 수익금을 조금 까먹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알찬나님이 110%, 신나는 바투님이 114%, 태평성대님이 111%, 30라이프님이 116%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버블이라는 거는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버블 포지션에 일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요 실패는 해봐야 마이너스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절대 실패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버블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버블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 사람들이 미쳐요. 그러니까 욕심에 미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버블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버블만큼의 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만큼의 시총규모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 회복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버블이라는 거는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버블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기업들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CEO들도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 그 인간이기 때문에 CEO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막 조작도 많이 나오고 사기도 많이 나오고 막 별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버블이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슈로 부각이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꺼지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안 주고 무너지게 돼요. 버블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버블을 경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버블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버블이라는 거는 가치를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야? 이게 측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금도 마찬가지죠. 금 같은 경우는 금의 가치가 얼마야?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을 갖고 있는다 그래도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우리가 화폐도 우리나라 화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화폐, 유럽 화폐, 중국 화폐를 분산을 해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망하지 않는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자, 그 마찬가지라는 거죠. 버블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가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도 이게 지금 자리에서 뭐 1억이 갈지 10억이 갈지 뭐 100억이 갈지 모르죠. 1비트코인에 100억이 갈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1원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방으로 많이 열어놓고 하방으로 많이 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 가치를 판단한다 그러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예를 들어 편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치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지금이 버블 국면이라 그러면 언제부터 꺼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게 돼 있을 때,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는 사람들 관심이 몰려있기 때문에 버블이거나 비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치가 판단이 안 되는 자산에서는 센티멘탈을 보는 거예요.
버블을 경계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경계하는 이유들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튤립 버블이 있었으면 튤립이 집 두 채다.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튤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튤립 가격이 처음부터 집 두 채에 거래가 되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무슨 뭐 만원에 거래가 되고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1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집 두 채를 가지고도 튤립 한 송이랑 바꾸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고 되게 웃긴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그때 살던 사람들은 완전 바보였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1원이 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미래 세대가 지금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냥 가상으로 컴퓨터로 그냥 1, 2 숫자만 찍어놓고 그걸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뭐 1억에 파는데 그걸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 똑같이 바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버블이라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회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이제 갖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변동성이 생겨도 회복이 되는데, 가치 판단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구간부터는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버블을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이거야. 분산 투자죠. 분산밖에 없어요. 분산하면 돼요. 아무리 버블 포지션에 내가 진입을 했어도 마이너스 100이면 끝나거든요. 이 이상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손실이지. 예를 들어 2천만원을 갖고 있으면 2천만원 손실이지, 2천만원을 갖고 있는데 1억의 손실이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게 되면 버블이라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판단 미스를 하고 버블 포지션에 예를 들어 진입을 했다고 해도 리스크를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버블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느냐, 제한하지 못하느냐. 여기 물방이 들어가 있으면 깡통이 나니까 리스크 제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을 100이든 1000이든 이렇게 100개든 1000개든 이렇게 쪼개서 이제 분산을 해놨으면 여기에서는 리스크가 입혀줘도 100% 이상 100에 분산을 해놨으면 100분의 1의 리스크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리스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거죠. 근데 보통 버블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욕심이 끼게 되면 분산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안 시켜요.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버블에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망가지는 이유는 몰빵 때문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몰빵이라는 게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버블이라는 게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욕심이 생기고 배가 아파. 나도 태워야지. 처음에 이제 태운 사람들도 잘 돼요. 다단계나 마찬가지죠. 다단계나 부동산이나 모든 게 비슷한 구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 부각이 되고 하면 저 새끼는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찐따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그 버블 포지션의 꼭대기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솔본이라는 기업을 놓고 봐도 149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1998년인가 99년인가 99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하자마자 8개월 만에 138배가 올랐어요. 기업이 IPO를 한 다음 138배를 8개월 만에 성장을 해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주가가? 아니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주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늘어나지 못했는데 주가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1490원에는 그럼 적정하게 상장을 했냐? 를 놓고 보면 10년 이후에 1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는 거 보면 살짝 비싸게 상장을 했어도 밸류 수준을 맞춰서 상장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업이 얼마를 벌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솔본이라는 기업이. 근데 갑자기 1년에 1억을 버는 회사가 1조의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1억을 예를 들어서 1조만큼 벌려면 이게 몇 년이 걸리냐 이거예요. 뭐 100년, 1000년, 뭐 만년이 걸리잖아요. 만년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수익이 확장이 돼서 2억, 5억, 뭐 10억, 100억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도, 자, 벌어들이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도 어때요? 계속 이 속도로 늘어난다 그래도 한 20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1억짜리 회사가 1조의 거래가 되게 되면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잡히다고 해도 이거는 말도 못하는 버블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버블이라는 거는 버블에 대한 노이즈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솔본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해서 뭐 138배가 상승을 했으면 닷컴 버블 때 뭐 1년에 300배 이렇게 상승한 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뭐 100배에서 300배씩 상승한 기업들이 뭐 진짜 뭐 IT라는 이름만 딱 들어가면 그냥 다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때 진짜 삼성전자 같은 밸류 체크가 가능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가치가 잡혀있는 기업들은 이만큼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못 올라갈까요? 돈이 유입이 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에 100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억인데 이게 100억이 들어오면 100배가 상승하겠죠. 근데 10억짜리에 100억이 들어가면 그럼 10배가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건 보통 보면 요렇게 작은 기업들,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포지션이 최근에 코로나가 있을 때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한 3,000%, 4,000%? 한 3, 4,000%가 이제 단기적으로 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이 수익을 취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수익을, 이 버블 포지션을 다 먹을 수 있냐. 그냥 이게 꼭대기에서 저점에서 꼭대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13,000%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 중에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허상인 거예요, 이건. 자, 우리가 액세스바이어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뭐하고 했을 때가 얼마였지? 제 기억으로는 잠시만요. 이게 아마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게 6만원까지 갔습니다. 2,000원, 3,000원에 추천을 드렸나? 5,000원에 추천을 드렸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 여기 어디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6만원까지 갔어요. 저는 이제 만원 구간대인가? 뭐 여기서부터 그냥 일괄매도 사인이 됐단 말이에요. 밸류 체크가 안 되니까. 근데 주가가 6만원까지 튀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DNA 링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런 이제 포지션인데 제가 이제 뭐 잡아드렸어도 이 버블 포지션이라는 건 가치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만원구한테 물어보니까 팔아요 사요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러겠죠. 가치 판단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밸류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덜어놓고 복리계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덜어놓고 보유를 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매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솔본이라는 기업도 이제 가치 판단해서 대응을 했다 그러면 이 13,000% 중에 내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버블이라는 거에 대한 이 상승폭에 대한 것들에 이제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닷컴 버블이 꺼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닷컴 버블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겠죠. 근데 이게 피해자예요? 이 버블로 인한 피해자예요? 결국 이제 손해를 봤으니까 피해자인데 자기들이 욕심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부터 자 2007년도까지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박스권이었습니다. 2004년도까지 박스권에 이제 진행이 되다가 다 떨어져 나갔겠죠. 닷컴 버블 끝나고 이렇게 뭐 이때 전쟁 이슈가 많이 있었으니까 9.11 테러부터 해서 전쟁 이슈가 많이 있었으니까 다 털려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매물이 다 사라지니까 대세 상승장이 와요. 자, 대세 상승장이 온 다음에 2007년도에는 또 새로운 버블이 생깁니다. 인프라 버블. 뭐 건설 기업들, 뭐 철강 기업들, 금융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다 100배씩 갔어요. 근데 속도만 좀 달랐죠. 닷컴 버블은 막 1년 만에 뭐 100배씩 튀었는데 이때는 한 3년 걸렸으니까 3, 4년 걸렸으니까요. 또 버블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7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버블이 없었어요. 2007년 이후부터 지금 한 2020년도까지는 버블이 잘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큰 버블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 파동들을 보면 버블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이 단기적으로 막 2000%, 막 5000%씩 때린 거를
제가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2007년도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2006년, 2007년도 이후에 본 적이 없다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 포지션은 우리가 많이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익을. 가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솔본이라는 기업이 잘못한 게 있냐 이거예요. 이 버블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을 했는데 이 솔본이라는 기업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솔본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요때 이제 가진 지분 있잖아요. 지분 많이 줄이고 이때 유상증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 삼자회장 유증해갖고 회사 자본 많이 키워서 성장을 했으면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의 대응이라는 게 이게 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주주가 좀 팔아먹고 뭐하고 했으면 그 사람이 재투자 안 하고 기업에 투자 예를 들어서 팔아먹고 뭐 했으면 내부자들만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 자산이 이 내부자한테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게 계속 이제 유통이 되면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버블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 어떤 한 곳으로 쏠리는 거예요.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돈이 여기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돼요. 버블이라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많은 피해자,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다. 20, 30대가 40대, 50대, 60대에 부동산을 다 받아줘. 미래를 담보 잡혀서 받아준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부채 끌어서 받아줘요. 그러면 30대, 40대, 50대, 60대는 40대, 50대, 60대는 이제 가진 집, 10년, 20년 보유했던 집을 예를 들어 팔았으니까, 좋은 가격에 팔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득을 봤어요. 근데 이제 20대, 30대에 미래는 어떻게 돼요? 다 담보 잡힌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산을 비싸게 받아줌으로 인해서. 이런 포지션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버블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블의 욕심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상승하는 파동은 왜 위험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 가치라는 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못 올라가요. 자, 닷컴 버블 이후에 20년 동안 지금 솔본이 한 경우 6,400원이 왔어요. 자, 2008년도 자, 저점이 잡혔을 때 1,000원부터 지금 6,400원이면 6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분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버블에 깡통이 났다 그래갖고 이게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는 13,000%가 올라갑니다. 자, 20만원에서 1,000원까지 봤으면 마이너스 99.99% 이렇게 해서 결국 깡통 났겠죠. 자, 하나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건 깡통. 자, 13,800%가 올랐으니까 하나의 비중 일단 이득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6,400원 구간까지 어때요? 50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기업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높아야 돼요. 투자로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거라고요. 이 버블 포지션만 피했으면 피했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버블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쪽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핫할 때 그 핫한 섹터는 피해야 된다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 이제 과거에 이제 튤립 버블일 때 꽃 한 송이가 집 두 채의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주고 사고 하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광기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광기를 모이기 시작할 때가 버블인 거예요. 아직 그럼 시장이 지금 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가치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 약의 가치가 얼마고 미래에 얼마를 벌어들일 거고 그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치 판단이 안 되면 이게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버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물이 있기 때문에 또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다라는 거는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섞어갈 수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허상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자산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경계하는 부분은 이제 욕심을 관리를 하는 부분은 욕심이 나요. 근데 비트코인 사고 싶어 죽겠어. 그럼 사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사면 돼요. 내 자산의 100분의 1. 내 자산의 예를 들어서 뭐 1000분의 1, 뭐 50분의 1 이렇게 사면은 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내 자산의 100분의 1을 샀어요. 그럼 이건 깨먹으면 그냥 100분의 1 깨먹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00배 올라가면 내 자산만큼 따블이 나는 거야. 이럴 가능성들을 보고 우리가 버블 포지션에 배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도 배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철저하게 분산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버블을 경계하고 관리 시스템이 무조건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솔본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보다 이런 게 사실 투자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투자에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이거를 이해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든 인생이든 항상 합리적인 투자 관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변동성이 위험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20만원에서 900, 뭐 1000원 가면 어때요? 어차피 마이너스 100%인데. 어차피 마이너스 100%잖아요. 마이너스 100% 이상의 손실이 불가능한데. 이게 분산만 돼 있으면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20만원에 설령 내가 이 솔본이라는 기업을 샀다 그래도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고요. 그냥 실패인 거지. 내 자산의 일부 비중이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블을 바라볼 때는 이거는 버블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버블에 올라타는 게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버블이 입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버블이 입혀졌을 때는 욕심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파는 거예요. 이 13,000%의 상승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13,000%를 다 챙겨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야, 이 중에 300%만 먹어도 어디야. 이 중에 500%만 먹어도 어디야. 운이 좋게 버블이 입혀져서 내 자산 1억인데 이게 예를 들어 나중에는 누가 1000억에 사주는 사람, 100억에 사주는 사람이 있었어. 100배 갔으니까. 그쵸? 근데 내가 이걸 2억에 팔고 3억에 팔고 5억에 팔았으면 이건 이득이 아닌가요? 이것도 엄청난 이득이죠. 이 1000억에서 다시 1억이 됐는데 그럼 2억, 3억, 5억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시세 차익을 거뒀잖아요. 야, 이렇게 적정 가치 왔을 때 야,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기를 부리고 미친 상승을 볼 때 이 변동성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2억, 3억, 5억에 좋은 가격에 내가 팔았어도 내가 가진 자산을 가치보다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도 100억까지 갔는데 나는 진짜 5억에 팔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난 비싸게 판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더 이득을 확대한 거죠. 단순히 이제 계산으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합리적인 포지션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5억을 수익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거 수익이 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야 100억에 팔 수 있었는데 나 5억에 팔았어. 아이고 배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배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욕심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솔본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자회사 매각 이슈가 붙었어요. 이게 득일까 독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매각 실패 이슈가 붙으면 폭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키네마스터라는 기업의 이제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자, 미래가치를 땡겼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오버밸류를 주고도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산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을 사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솔본이라는 회사는 손해볼 게 없어요. 자, 매각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내려오겠지만 주가만 내려오는 거죠. 회사 자산이라든가 뭐 거기에는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없는 거죠. 다만 주가는 버블이 빠지겠죠. 버블이 입혀졌다 그러면 자, 매각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제 또 좋은 매도 기회가 또 오는 거예요. 분할 매도라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버블이 확대가 되면 좋은 매도 포지션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솔본이 키네마스터 매각 추진설 관련 조회 공시 이거 요구하면 뻔합니다.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주가가 막 많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매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 차원에서 안 좋은 뉴스를 이제 회사에서 막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냥 지금 소식인데 회사에서 뭐 사실 무근이다. 키네마스터 매각 안 한다. 라고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 또 폭락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는 거라서 우리는 비싸게 팔았다가 다시 사는 포지션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런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건 항상 좋은 매도 포지션이 오는 거예요. 기업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을 때는. 그럼 이제 이 솔본이라는 기업과 키네마스터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주가가 거래되는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서 지금 현재 가치를 놓고 미래에 이제 성장 가치를 놓고 분석을 했을 때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팔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팔지 나눠 팔지 라는 것만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합리적으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 부분이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기업 가치를 이제 산출을 해보면, 자, 솔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750억 정도 됩니다. 키네마스터 지분은 이제 17%, 20%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키네마스터라는 기업이 한, 25배 이상 올라왔어요. 2018년도 이제 주가가 1000원 구간대에서 29,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시가총액이 3,900억인데, 이 회사가 3,900억의 가치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익이 못해도 150억에서 한 300억을 찍혀야죠. 그리고 나서 성장률이 한 20% 이상은 입혀줘야 돼요. 성장률이 20% 이상은 입혀지면서 150억에서 300억의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이익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기업인데 무조건 비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무조건 비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키네마스터의 지분의 가치가 600억, 1000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600억, 1000억이. 그러면 이거는 얼마로 봐줘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2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키네마스터 지분 가치가. 그러면 이 솔본이라는 회사가 키네마스터를 매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솔본이라는 회사가 만약 시장에다가 이거를 다 팔아버린다. 보유 지분을. 시장에다 예를 들어 다 팔아버려요. 키네마스터라는 기업에. 그러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돈이 600억에 1000억의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솔본이라는 기업은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솔본이라는 기업은 지금 비싸지도 않은데 싸지도 않아요. 솔본이라는 기업을 이제 키네마스터 지분을 빼고 계산을 해봐도 비싸지는 않은데 싸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이 지분 매각을 한다. 키네마스터의 지분을 여기에서 200억치를 팔든 300억치를 판다. 그러면 상승률이 한 20-30% 정도는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적정가치 산출이 어려운데 지분 매각을 한 거나 예를 들어서 매각 이슈가 붙게 되면 요거는 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솔본을 이제 추천했던 자리를 보면 2018년도 19년도에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추천을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편입했던 분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이제 뭐 100% 이상 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싸지도 비싸지도 않으니까 이제 선택적인 관점이에요. 새로 신규 편입을 하기는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왜? 악재성 이슈가 나올 가능성들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악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싸게 사는 포지션을 기다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 판단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고 하는데 항상 가치를 기준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가치에다 놓고 이게 이제 지금 많이 싸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이 싸지 않은 포지션이면 기다려보는 거다. 기다려보는 게 더 싸게 살 확률이 높은 거니까. 요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버블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인 거지. 솔본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닷컴 버블 때 13,000% 상승을 했는데 이게 1000% 상승했다 꺼질지 2000% 상승했다 꺼질지 3000% 상승했다 꺼질지 어디서 꺼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은 절대 끝까지 챙겨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챙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버블이라는 건 항상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죠. 버블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내 자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버블이 입혀지면 나는 이제 좋은 매도 찬스가 오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버블에 사고 팔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버블 포지션에 가치를 보지 않고 변동성을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런 개념을 버려야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 이 버블이라는 포지션, 요거에 내가 욕심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꾹꾹 눌러 참으려고 그러면 또 안 걸려요. 사고 싶으면 사도 돼요. 다만 비중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최대한 이제 합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버블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항상 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지 신규 포지션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솔본이라는 기업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뭐 조작을 해서 과거에 닷컴 버블 시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버블이 입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광기들이 입혀져서 이런 버블이라는 걸 항상 만들어진다는 거죠.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포지션들을 가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만나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버블이 입혀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버블이라는 게 입혀지면. 다만 꺼지게 됐을 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자, 닷컴 버블이라는 게 우리가 왜 생겼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IT 시대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지금 뭔가 똑같지 않아요? 4차 산업. 4차 산업이 일자리를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노동력을 전부 다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누굴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인터넷이 처음에 이제 부각이 되고 해서 이게 세상에 입혀지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린 거예요. 자, 4차 산업이라는 게 세상에 입혀지고 이제 길거리에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려 그러면 이것도 이제 10년에서 20년 걸리겠죠. 근데 이미 자산은 어때요? 이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입혀서.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과해지면 이런 버블들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자,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버블이라는 거는 작은 버블과 큰 버블이 만들어지는데 닷컴 버블처럼 큰 버블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때는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놓고 봤을 때, 세상을 놓고 봤을 때 일본도 이런 버블을 만났죠. 일본이 왜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까요? 돈이 안 될까요? 돈이 유통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유통이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 그러냐? 자, 피해자가 너무 많았어서 그래요. 과거에 일본의 버블 때. 일본의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했을 때 도쿄를 팔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을 산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도쿄를 팔아서 미국을 다 산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땅덩이도 훨씬 넓고. 근데 그때 당시에 도쿄가 왜 이제 일본에 이런 버블들이 붙었을까? 전 세계 자금이 일본에 쏠리니까 그런 거예요. 버블이 딱 시작이 되는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단기적으로. 자, 그런 변동성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계의 돈이 쏠리다 보니까 버블이 엄청나게 확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버블을 누군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일본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엄청나게 본 거예요. 이제 막 야 1억을 가지고 야 2억을 만들고 2억을 가지고 5억이 되고 언젠가 또 되니까 이게 10억이 되고 이게 100억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나는 1억에서 100억 벌어서 하는데 100억에서 다시 1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깡통 포지션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 야 이거는 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1억 2억 된 사람은 2억 털어먹었네. 5억 된 사람은 5억 털어먹었네. 10억 된 사람은 10억 털어먹었네. 100억 된 사람은 100억 털어먹었네. 이 수익이나 있던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점점점 파이가 커질수록 이 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요만큼 들어오다가 점점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버블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자 1억이라는 돈은 요만큼만 있으면 돼. 자 2억이라는 돈은 요만큼만 있으면 돼. 5억이라는 돈은 요만큼 있어야 돼. 10억이라는 돈은 이만큼 있어야 돼. 100억이라는 돈은 이만큼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유입 인구는 많아지는 거죠.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결국 이 버블이 꺼질 때 어떻게 돼요? 높게 올라갔다 꺼지면 꺼질수록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버블이 너무 극심하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일본은 망해가고 있는 거죠. 이 버블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실패한 게 내 탓이 아니고 주식시장 탓이 되는 거고 부동산 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아무것도 안 사는 거예요. 예금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버블이라는 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만약에 이제 추후에 우리나라도 이런 포지션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 10년, 20년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버블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포지션이 많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보유한 자산 많이 팔아서 저평가된 이제 해외 자산에 분산을 해놓고 이제 또 투자를 해나가면 돼요. 자, 역사를 공부해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항상 돌아보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런 작업들은 항상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 우리가 학교 가서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문제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의 가장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를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한글 만든 사람이 누구야?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창의력에 대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암기죠. 우리나라의 공부, 교육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수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 한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득을 가지고 왔냐.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고, 또 한글이 글로벌리 다른 이제 언어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단점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전부 암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수능 여기에 몰빵이 돼 있어요. 수능의 목적은 뭐예요? 대학을 가야 돼. 자, 대학의 목적은 뭐예요? 좋은 취직 자리.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과거에 대학 가는 사람들이 작았을 때는 이게 유지가 됐어요. 무조건 암기만 하면 됐어.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이라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뭐 기본적으로 다 대학을 가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대학 간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취업난이 와요. 요동안 투자를 했어. 학교 다니고 대학 갈 때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갖고 대학을 갔다가 딱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몰빵이 된 거죠. 깡통 차는 거예요. 인생이 깡통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보니까 독일 같은 데를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무슨 뭐 굉장히 낮아요. 전 세계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근데 국민소득은 굉장히 높아. 왜 그러냐?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어때요? 자, 미래의 취업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가 뭐 자동차 부분이 있고 무슨 뭐 반도체 부분이 있고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들이 있으면 이쪽에서 전부 이제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학창 시절부터 자기가 포지션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학에서 포지션 설정이 돼요. 대학 갈 때까지는 쓸데없는 공부만 해요. 그리고 나서 막상 딱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 이제 전공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늦어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보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어떻게 돼요? 자, 연봉이 높게 잡혀요. 그리고 돈을 벌어들이는 세월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또 이제 군대까지 가야 되네. 대학 가도 군대 갔다 오면 26이야. 지금 이제 군대가 좀 많이 줄어서 24, 뭐 25 된다 그러면 24, 25에서 대충 이제 뭐 한 직장 생활에서 좀 먼저 좀 나이 되면 이미 중년에 접어들어요. 35세에서 40세. 그럼 이동안 돈을 얼마나, 사회초년생의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대부분의 이 황금기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흑수저들이 전부 다 이런 패턴으로 가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문화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부모들 깨닫기 전에 어렵고 또 이제 이상한 얘기도 너무 많이 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